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와 폭염 거기에 오존까지 기승을 부리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농도 오존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순천 중간에 위치한 해령 지역입니다. 주말인 지난 7일 이 일대의 오존 농도가 정오를 지나며 조금씩 높아지더니 오후 3시에는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어섰고 2시간 뒤에는 0.131ppm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지난 주말까지 전남 지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는 모두 32건. 지역별로는 여수와 순천, 광양 3개시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오존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많은 데다 지리적 특성상 대기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풍과 육지에서 불어오는 지상풍에 의해서 와류 현상 발생하면서 오염물질이 가둬지면서 오존 발생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독성을 갖고 있는 오존은 낮은 농도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 눈과 코 등 감각기관에 이상을 일으키고 특히 천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스 형태인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걸러지지 않아 직사광선이 강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몸 안에 누적이 되다 보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폐렴이 생긴다거나 오존을 확실히 차단하는 방법은 이거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장마의 영향으로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무더운 날씨 탓에 고농도 오존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그제 고흥과 여수 일대 해상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심각한데 적조까지 겹쳐 양식 어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 계도 인근 해상,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이 바닷물을 뜹니다. 수온과 용존 산소량, 염분 농도를 측정하고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개체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난 9일 여수시 월호도 인근 해상에서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올해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고흥과 여수 해상에 적조 예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비주의보는 바닷물 1mm당 코클로디니움의 개체수가 10개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100개 이상이 되면 주의보, 1000개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로 격상됩니다. 코클로디니움은 어류의 아가미에 들러붙어 질식사시키는 주범입니다. 경쟁 생물인 귀조류가 우점하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적조가 대량으로 번식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산소 공급기 가동, 먹이 공급 중식 또는 조절 등을 이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적조 생물이 번식하는 건 고수온의 영향이 큽니다. 여름철 평균적인 바다 수온은 26도. 올해는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아졌습니다. 양식어류가 견딜 수 있는 수온은 28도까지인데 한계 수온을 넘어 바다가 펄펄 끓자 우럭과 넙치 등은 견디지 못하고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벌써 47만 2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고수는 저 양식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다고요. 우럭 치어들은 상당량이 저희 한 30% 이상은 그 고수온으로 해서 폐사가 났다고 나서 생각을 하거든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쓸 여력도 없고 아무튼 그 고수온이 빨리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당분간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년간 키운 물고기들이 잇따라 폐사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심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거래 신고된 27건 56명에 대해 소명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매 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불법 전매 의심자와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 의심자 등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들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최근 신규 분양을 마친 웅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도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채선율이 다른 국가 무역항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이게 항만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데요. 지역 항만 관련 기관들이 채선율 완화를 위해 근본적인 처방들을 내놨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낙포동 낙포부두. 부두에 자반한 선박들의 석유화학 제품 상하차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수 낙포부두의 석유화학 원료 제품 상하차 작업을 하려면 평균 선박 10척 가운데 두세 척이 광양항 내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합니다. 여수 광양항 내 낙포와 사포, 중흥, 석유화학 부두의 최근 5년 평균 채선율은 26.68%에 이릅니다. 여수 광양항 전체 평균 채선율도 3.9%로 부산, 인천, 울산 등 다른 항만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이 같은 높은 채선율은 결국 항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여수해수청은 고질적인 채선율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 연수가 오래된 제품부두와 낙포부두, 중흥부두 등에 대한 리뉴얼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또 율천석유화학부두와 제2석유화학부두 등도 새롭게 건설합니다. 3,950억을 투입해서 낙포 리뉴얼 부두에서 율천 석유화학부두 1, 2, 그다음에 이런 부두 5개 부두와 1개 탱크 보관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2025년 말까지 1.4%까지 최선을 들이댈 수 있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박의 원활한 운항을 돕기 위한 항로 준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도수로 항로가 사실은 좁고 좀 수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를 폭도 확대하고 깊이도 수심을 준수를 해서 앞으로 이쪽에 율천 부두에 들어온 선박들을 이용이 편리하도록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 측은 또 야간 도선을 확대 시행하고 하역시설 공동사용 등 항만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채선율 완화 대책들이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 물론 항만 경쟁력 제고에 이중의 성과로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는 해양경찰의 도움 없이는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열악한 해상 응급 이송 체계를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초저녁 진도군 하조도에서 의식을 잃은 80대 주민이 해경 경비정을 타고 육지로 이송됐습니다. 이렇게 해경의 도움으로 육지로 옮겨지는 섬과 바다의 환자가 서해와 남해에서만 매년 800명 안팎에 이릅니다. 보통이라 이게 섬이라 아주 병원에 가다가 큰맘 먹고 가지요. 다급한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해경 경비함정에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설치된 건 지난 2009년부터 육지 병원에 닿기 전까지 의료진이 화상으로 연결된 응급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살피며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함정 내부에서 환자를 응급처치할 응급구조사가 부족합니다. 국내 동서남해에 투입되어 있는 해경 경비함정 271척 가운데 원격 응급의료 시스템이 구축된 함정은 150척으로 겨우 절반이 넘는 수준. 이 와중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건 62척에 불과해 90여 척은 장비만 도입된 상태입니다. 응급환자 10명 중 8명은 응급구조사가 없는 소형 함정으로 이송됩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1급 그런 분들을 좀 더 교육을 강화하고 좀 더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그리고 배치 인원을 늘려주시면 응급환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해상 원격 의료 시스템. 정부가 응급구조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으면서 반쪽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근해어업 선원에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강화했습니다.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이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종사자도 적극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난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광주를 빛낸 선수단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에 빛나는 안산 선수는 광주시 명예 홍보대사로도 위촉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이 연기되고 훈련 여건도 열악했던 도쿄올림픽. 선수와 지도자들은 그러나 집중력을 잃지 않고 굵은 땀방울을 흘렸고 이내 값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시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지역 출신 선수와 지도자들의 환영 행사를 가졌는데 오늘은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선전했던 모습들, 열정들이 코로나19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격려를 주었습니다. 특히 안산은 양궁 최초의 3관왕으로 올림픽 역사를 다시 썼고 근대 오정의 전웅태는 값진 동메달로 비인기 종목의 한계와 서름을 딛고 섰습니다.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세계 수영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선수들은 더 많은 땀과 열정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광주를 등에 업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선수는 광주시를 알리는 명예 홍보대사로도 위촉됐는데 재치 있는 답변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시와 조금 경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를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한편 전라남도도 이달 말쯤 배구의 염혜성과 유도의 박다솔 등 올림픽에 출전한 지역 출신 선수 10여 명을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바라는 기원기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여수시청에서 열린 출정식은 출정사와 축사, 성공 개최 기원기 전달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원기는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동을 순회한 뒤 섬박람회 성공 개최 의지를 모아 이달 말 섬박람회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섬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조직위원회 구성과 콘텐츠 개발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수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남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코리아 오픈을 대한배드민턴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끝에 시민과 선수단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포인트가 부여되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500 등급의 국제대회로 지난달 27일 세계 19개국 250명의 선수가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명절 기간에는 농수축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계호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농가에 큰 보탬이 됐다며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는 선물가액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도내 지자체와 연료 수급에 대한 협의를 추진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라남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남도는 순천시와 목포시에 확인한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 생산시설 운영에 대해 문의만 했을 뿐 SRF 수급계약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목포시 관계자들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SRF 수급계약을 협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는데도 긍정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